3회 가자, 3회. 문법은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되고, 화작, 엄매, 나머지 영역이 해당되는 것들은 질문할 거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셔야 해요. 자, 확인합시다. 언제나 그렇듯 문제 보러 가야지.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유사한 식구 반복, 시적 상황 강조, 대화의 방식, 화자의 태도 변화, 어둠과 밝음의 대조, 시적 분위기 조성. 뒤에 걸 찾아볼 필요가 없어. 외양 묘사를 통해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제시한. 어떻게 생겨먹었어요? 하면 특징 당연히 나오는 얘기지. 의문의 방식을 통해 물음표 붙여볼 수 있을 만한 거 하나라도 있나? 대상에 대한 화자의 내면 상태. 왠지 그건 어떻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 밑에 2번 볼게요. 나의 ABC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얘네들은 그냥 빠르게 읽고 넘어가는 거죠. 다음 3번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학 창작은 보기를 바탕으로니까요. 보기 읽고 가셔야지. 문학 창작은 개인의 삶의 체험이 작가의 개성적 시각을 통해 의미를 만드는 거다. 체험을 통해서 개성적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다. 작가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겪게 되는 갈등과 성찰의 과정을 형성화하기도 하고 동주오빠잖아요. 일상의 경험에서 얻은 가치 있는 깨달음을 형상화하기도 합니다. 나에 대한 얘기인 거네. 즉, 개개인의 경험은 다를 수 있지만 삶에 대한 치열한 성찰을 통해 얻은 깨달음은 작가의 개성으로 드러납니다. 모든 문학작품엔 깨달음이 있다. 가의 경우 일제강점기 겪은 내적 갈등, 혼란,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적 태도, 나의 경우 일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 인간의 이익이나 행복을 우선하는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 관계를 모색하는 개성이 드러납니다. 가와 나의 우주에 대해 적절한 것은 늘 말씀드리죠. 내가 내 말로 바꿔놓은 다음에 읽어야 말리지 않는다고. 5번 있었나? 5번은 뒷페이지인가? 4번까지밖에 확인이 없었죠. 잠시 정지. 3회 혹시 다 풀어오셨어요? 3회까지 숙제였는데. 내가 그랬다고? 말도 안 돼. 아니에요. 3회까지라고 했어요. 아씨, 너네 단체로 나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와, 너무 무서운데? 와. 알았어요. 자, 확인할게요. 동주 오빠. 또 다른 고향. 시 나온다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시 감상하는 거 아니라고. 독해하는 거야, 독해. 읽고 해석하는 거야.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고향, 공간. 밤에 시간. 내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너무 무섭지 않아요? 고향 방인데 내가 이렇게 누워있고 옆에 어떻게 내 뼈다귀가 이렇게 같이 누워있대요. 하지만 이 백골도 사실은 나일 텐데 내가 둘이야. 그러니까 내 백골이 따라왔다라는 것 자체가 자아가 아직은 분열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어두운 나의 이 방은 우주로 통해 있고, 그럼 이제 이 우주가 어떤 공간인지 찾으러 가야지. 하늘에선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라면서 주변의 배경을 그냥 묘사해주고 있다. 어둠 속에서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풍화작용하는 건 어떻게 해요? 닳아서 없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소멸하고 있는 중인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 짓는 것은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하면서 어떻게 내가 분열되어 있는데 좀 비슷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우는 것인지 저 백골이 울고 있는 것인지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또 다른 자아가 등장하고 있네.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세워서 어둠을 짓는다지만 이 말을 넣으면 훨씬 쉬울 텐데 어둠을 향해 짓는다. 개인데요. 어떤 게? 지조 높은 개. 이거 좋은 거야. 어둠을 향해서 짓는 거니까 어둠 꺼지라 이거지.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까 뒤에서 보기에서 본 것처럼
어떻게? 이 어둠은 부정적 현실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아내는 것일 거다. 어머, 개가 어둠을 향해서 짓고 있는데 나를 향해서도 짓고 있대요. 그러면 나는 현재 어떤 상황인 거야?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거야. 즉 내가 나를 지금 바라봤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지조 높은 개한테 쫓길 만큼 나는 현재 부정적 존재입니다. 이미 자기 반성 과정 거친 거예요. 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부족한 놈이라는 걸 알겠어. 그 다음 가자. 어머, 시에서 청유형 명령형 나오면 뭐라고? 의지적 태도라고. 쫓기는 사람처럼 가자인데 문제는 뭐예요? 어디로가 빠져 있잖아요.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그냥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은 좋은 거야. 근데 누구 떼놓고 백골 떼놓고 그냥 대충 감이 올 것 같아요. 나도 나고 내 백골도 나야. 나는 백골이 어디야? 밑에 개가 짖고 가자라고 생각하기 이전의 이 나는 아직은 성찰 이전의 나고 나를 따라온 이 백골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자아야. 내가 생각하는 꼴보기 싫은 나의 모습 떼다 넣어놓고 어디로 가자고? 또 다른 고향으로 가자고. 뭔가 내가 꿈꾸는 이상적인 세계가 있겠지. 왠지 이 또 다른 고향 어디에 있을 것 같아? 여기에 있을 것 같아. 네. 여기에 있어 라고 해도 되고 있을 것 같아. 그 정도에서만 끝나 있어도 돼요. 그럼 이제 문제 풀러 가야지. 가만 보러 갑시다. 가의 유사한 식구 반복돼요? 네. 돼요. 어디? 일단 뭐뭐다 것이냐 하면서 종결음이 반복이 되고요. 대놓고 가자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밤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다 라고 나타나 있어서 괜찮아. 그 다음 대화의 방식 아니죠. 어둠과 밝음이 대조돼요? 어디? 어둠만 있는 것 같아요. 밝은 이미지 없는 것 같은데. 외양묘사 어떻게 생겼는지 있어요? 없지. 의문의 방식을 통해 물음표 써줄 수 있을 거 있나? 저기 있죠. 대상에 대한 화자의 내면 상태, 백골에 대한 자신의 내면 상태 드러낸다. 괜찮아. 가만 보면 1번, 5번 둘 중에 하나 답이야. 그렇죠? 이제 나시 보러 갈게요. 사과를 먹으면 쉬어요. 사과를 먹는다. 사과의 일부를 먹는다. 사과꽃에 눈부시던 햇살을 먹고 더 푸르게 하던 장맛비 먹고 사과를 흔들던 바람을 먹고 사과 껍질을 감싸던 눈송이를 먹는다. 어머, 사과를 먹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먹는 거다? 사과를 둘러싼 주변에 햇살, 장맛비, 소슬바람, 눈송이, 자연을 먹는 거다. 그러니까 사과는 사과 그 자체가 아니라 사과는 자연이다 혹은 자연의 일부다. 사과 위를 지나던 벌레의 기억을 먹는다, 새소리를 먹는다, 잎새를 먹는다. 얘네들까지 같이 이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과를 가꾼 사람의 땀방울을 먹는다, 사과를 연구한 식물학자의 지식을 먹는다, 사과나무 집 딸이 바라보던 하늘을 먹는다. 이렇게 두 줄을 묶으면 사과를 수확하기까지에 들어갔었던 누구? 사람들의 노력을 함께 먹는 것이다. 요 정도? 사과의 수액을 공급하던 사과 나뭇가지를 먹는다, 나이테를 먹는다, 뿌리를 먹는다. 어머, 사과는 사과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까? 사과는 사과 나무 그 자체야.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사과의 씨앗을 먹고 자양분 흙을 먹고 어머 지구의 중력을 먹고 사과나무가 존재한 우주를 먹고 사과는 우주 전체 혹은 우주 그 자체야. 흙으로 빚어진 사과를 먹는다. 그러네. 사과 열매는 흙에서 온 거니까요.
흙에서 멀리 도망치려 보다가 나쁘지 않은 표현. 나 저 표현 너무 좋은 것 같아. 여기에 이렇게 매달린다는 건 흙에서 멀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먹으면 똥 싸고 똥이 다시 흙으로 가겠지. 그렇지만 결국엔 사과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과를 먹는다. 어머, 사과가 나를 먹는다. 역설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체와 객체가 전도된 표현이다 라고 확인해도 되겠지. 네, 써볼게요. 역설이라고 해도 되고요. 주체와 객체가 전도된 표현입니다 라고 확인해놔도 되겠네요. 과일은 역시 딸기지. 그렇지 않나? 근데 따지면은 과일 딸기 아니죠. 저기 딸기 과일 아니지. 내가 알기로는 과일 나무에서 열려야지만 과일 아니냐? 그래서 수박도 과일 아닌데. 예. 채소로 들어갈걸? 분류상? 토마토도 채소지. 딸기도 채소고. 또 뭐 있을까? 몰라. 참외, 그치. 참외도 그렇지. 참외 이름이 코리안 멜론이라며. 그 우리나라 사람만 먹는다 그러던데. 몇 개 있던데. 참외, 미더덕, 깻잎, 뭐 이런 거 우리나라 사람만 먹는다던데. 자, 나의 유사한 식구 반복해요. 하지 끝. 5번. 의문의 방식 없어요. 아까 1, 5 둘 중에 하나였는데 얘 탈락. 답은 1번. 이거 가만 보고서 1, 5 둘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이거 2, 3, 4 확인하고 있는 거 아니야? 2번 보러 갈게요. A, B, C, D. A에서는요. 나무가 사과나무가 거쳐온 계절에 담긴 자연의 작용들. 계절 있나? 아 그러네. 햇살, 봄, 여름, 뭐 소슬바람, 찬바람이니까. 가을, 겨울 나쁘지 않은데 자연 1번 괜찮아. 2번 A와 달리 B에는 인간의 노력과 역할 그렇죠. 인간의 노력과 역할이 있습니다. 2번 괜찮아. 3번 C에서는 사과나무까지 나이테 뿌리 사과나무에 쌓인 시간들이 사과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D는 어디예요? D 흙에서 빚어진 사과를 먹는다. 멀리 도망쳐 보려다 흙으로 도망가고 하는 사과를 먹는다. C는 C와 달리 D는 사과가 열리는 과정과 단절된 대상. D에 나타난 대상은 뭔데요? 흙인데요. 이 흙이 사과와 단절되어 있나? 아니에요. 오히려 순환론적 사고관에서 연결되어 있지. 그러니까 2번에 4번 틀리죠. A, B, C와 달리 D에는 흙으로 빚어진 살과 사과가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방금 이야기한 거 순환 과정을 강조한다. 괜찮지? 2번의 답은 4번. 3번 보러 갈게요. 3번 아까 보기 봤으니까 바로 선지로 들어갈게요. 가에서는 어두운 방이 우주로 통한다. 아, 어두운 방 시대 현실일걸. 시대적 상황에 기반한 갈등 나쁘지 않죠. 성찰의 과정 그렇죠. 개성적인 표현 일제강점기를 어두운 방이라고 표현했어. 너무 좋아. 가에서는 고향에 돌아와서 방에 누워있지만 또 다른 고향을 찾아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돌아온 고향은 부정적인 거겠지만 내가 다시 찾아가야 할 고향은 긍정적인 고향인 거예요. 일제강점기 겪어야 했던 내적 갈등 그렇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3번 가에서는 눈물 짓는 대상을 다양화하고 연속적인 질문을 던짐으로써 괜찮아. 눈물을 짓는 게 나인지 백골인지 아름다운 혼인지 성찰이 깨달음으로 연결될 수 없다?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싶겠지만 자, 의외로 이게 포인트라고. 보기를 바탕으로. 무슨 말이야? 보기 먼저 읽어. 보기에 나온 말 무조건 다 맞는 말이야.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근데 여기에서 뭐라 그랬어? 문학 창작은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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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달음을 형상화했다. 삶에 대한 치열한 성찰을 통해 깨달음을 보여준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동주 오빠 깨닫지 못한 것 같은데 아니야. 보기에선 깨달았다라고 하니까 깨달은 사람이라고 확인해야지.
그래서 3번 틀린 얘기. 4번 사과를 먹는 경험을 다양한 대상과 연결함으로써 오케이. 먹는 행위에 먹다라는 행위는 일상적인 의미인데 사과만이 아니라 우주도 모두 다 먹어. 계절도 먹어. 확장된 새로운 의미. 맞죠? 사과가 나를 먹는다. 낯선 표현. 그렇죠? 먹고 먹히는 주체를 전복시켰다. 인간과 자연물이 서로 연결된 거다. 괜찮죠? 틀린 건 3번. 됐을까? 4번. 가의 우주는요. 어느냐? 가의 우주는요. 어디? 내가 돌아온 고향의 어두운 방이 이어져 있는 우주고 일로 가고 싶은 데잖아요. 그냥 가고 싶은데 거기까지만 하자고. 나에 나타난 우주는 뭐예요? 사과와 그 사과를 둘러싼 모든 세계 그 자체. 이것이. 진영 씨가 답 찾아줄 거예요. 몇 번? 이게 몇 번이냐고? 가고 싶어요? 사과를 둘러싼 모든 것. 가고 싶어요? 나. 모든 것. 그렇죠. 잘한다니까. 가의 우주는 화자가 현실에서의 벗어날 수 있는 세계, 나의 우주는 시적 대상, 사과의 탄생에 관여한 존재들의 총체. 됐을까?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전에 얘기했던 건 수능이 어려워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독서 지문이 어려운 거고요. 그 중에서 인문 계열 지문이 어려운 거예요. 과학 지문 계열이 어렵지는 않아. 과학 지문 계열은 어느 정도의 이 수준만 높아지면 오답률, 정답률 비슷해요. 근데 인문 계열에서의 지문 난이도 높아놓으면 다 죽어. 이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5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중심 화제에 대한 통념 소개한다. 그러한 통념이 지닌 문제점. 장단점 분석한다. 전문가의 견해. 중심 화제를 설명하는 두 가지 입장 비교하고 구체적인 사례. 주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첫 번째 단락에서 만약 틀리면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정의는 보통 첫 번째 단락에서 하니까. 중심 화제의 변천 과정. 등장 배경. 핵심 수단의 특징. 중심 화제가 뭔지 먼저 찾아야 되겠네. 됐어.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공 데이터 개방, 공공 문제의 성격,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워, 시빅테크, 행정기관 및 공적기관, 자신들이 취득하거나, 시빅테크, 요거 조금 이따 딱 1분 드릴 거거든요. 요거 이따가 읽어 놓으시면 돼요. 7번 보러 갈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해. 어떻게 하라고? 윗글 읽고 오라고. 이거 먼저 읽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중에 보러 올 거예요. 그 다음 8번. 다음은 사회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의 쓰기 일부다. 장문 수업에서 적절한 것은 자료를 주고요. 조건에 맞게 글 쓰라는 거. 이게 사실은 화법과 작문에서의 장문 들어갈 문제지. 나 이 문제는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문제 푸는 요령은 뭐가 있다? 이거 나중에 보고요. 조건 먼저 볼게요. 윗글과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시빅테크의 한계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제시할 것. 그래서 대충 살펴보면 어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전부 다 문장 2개예요. 앞에 문제점, 뒤에 해결책. 이렇게 와야 돼요. 해결책, 문제점. 이 순서로 오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 읽으면서 끊어놓은 거에서 이게 문제점. 첫 번째 문장이 문제점이 아니면 바로 다음 문장, 다음 보기로 넘어가면 되지. 그렇게 시간 조금 줄일 수 있다. 라는 거죠. 10번은 어휘 문제, 어휘 문제 아니네요. 19번, 9번 문제.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이 누군데?
기억이 누구야? 세 번째 단락의 지능정보기술이니까 읽으면서 밑줄 잘 그어놓고 오시면 되죠. 자, 정확하게 1분 드릴 건데요. 6번 전체의 8번에 나와 있는 보기 9번에 1, 2, 3, 4, 5번 읽고 본문으로 넘어오시면 돼요. 시작. 제4차 산업혁명의 본격적인 도래와 함께 사회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배경, 복잡하고 다양한 공공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도 점점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사회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해결해야 되는데 정부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정부의 능력 자체가 무능해졌다라기보다는 문제의 성격 자체가 정부가 감당하기에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다. 문제의 성격이 뭔데?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사회가 가속화돼서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제의 성격보다 그냥 복잡하고 다양하다. 이 정도만 할게요. 그러면 빨리 가서 10번에 1번 맞는지 확인하면 되죠. 정부가 감당하기에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정부가 해결하기에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시민들이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를 정부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더 많이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하나가 시빅테크다. 최근 부상하고 있다. 최근 주목받고 있다. 최근 그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10번에 2번도 확인하시고요. 시빅테크는 시민 혹은 시민의라는 뜻을 가진 시빅과 기술이라는 뜻을 가진 테크가 결합된 말이다. 단어 뜻 설명해주고 있죠.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자발적 정보통신 기술 공공의 문제나 사회 문제의 해결책을 직접 모색하는 시민운동 또는 시민참여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단락의 핵심되는 단어는 뭐예요? 시빅테크. 첫 번째 단락 내용 정리해 주시면 뭐라고 할까? 시빅테크가 발생하게 된 배경, 그 다음에 개념, 특징 정도. 그 특징이 많이 나타나 있는 건 아니지만 첫 번째 단락은 저 정도로 정리해 보자고. 시빅테크의 등장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함께하는 디지털 환경의 형성, 행정기관 및 공정기관을 중심으로 한 고유 데이터의 개방 움직임을 배경으로 한다. 어쩌고 저쩌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개방 움직임을 배경으로 시빅테크가 등장했다. 공공 데이터는 공공기관에서 생성, 취득하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을 말한다. 깨알같이 정의. 정보통신망의 구축에 따라 사회 각 부분에서의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 공공 데이터가 시민들에게 상시적으로 노출되면서 사회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문제의식이 높아진다. 자, 보세요. 공공 데이터가 개방됨에 따라서 시빅테크가 등장했지. 그렇게 개방된 공공 데이터가 뭐예요? 설명해 주세요.
사회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문제의식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가 독점하며 진행하던 일방적 하향적 정책 관리 방식이 주민 주도의 자발적 상향식 방법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요약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시빅테크는 시민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직접 또는 주도적으로 공공 문제를 해결하는 행위다라면서 시빅테크에 대한 새로운 정의 또는 보다 더 정확한 정의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지. 물론 이제 우리 시험장 가면은 옆에 그렇게 못 쓰니까 그냥 저렇게 별표 해놓고 옆에다가 체크만 해놓으면 되죠. 새로운 시민 참여로서의 시빅테크는 전통적인 시민 참여와 달리 시민단체 및 지역 공동체와 같은 전통적인 매개 집단이나 조직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다. 무슨 협회에 꼭 들어갈 필요가 없어. 대신 수많은 개인이 서로 직접 연결되어서 문제를 이용한 다양한 지식과 대안을 함께 만들고 공유한다. 즉, 또 요약해주네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참여 의제를 설정하며 자발적으로 모여들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도모함으로써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면 공익이 실현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얘네들 할 거예요. 이거지. 10번에 3번 보고 와야지. 이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수단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등의 무엇? 지능정보 기술이다. 냄새가 나지 않니? 지능정보기술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라고 등등의 인공정보기술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저 세 가지의 공통점, 차이점 가지고 활용한 문제는 무조건 있지. 왜? 분류해놨으니까요. 기억나나? 대조 없는 그릇 없어. 근데 분류도 대조야. 얘네 셋이 묶여있는데 이렇게 세 개로 나눠놨다고. 왜? 얘네들끼리 서로 다르니까. 그게 그냥 대조지. 분류가 나오면 힘줘서 읽어라. 자, 확인합시다. 인공지능 기술은 특정 분야 및 목적에 대해 추론, 인지, 학습 능력 등 사람의 지능을 정보통신 기술의 일부 구현한 거다. 인공지능 기술은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맞춤형으로 가공해서 제공한다. 이것을 통해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특징. 다음 빅데이터.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로는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한다. 이것을 바탕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선제적 대응을 위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빅데이터 잘 쓰면 문제 터지기 전에 그 문제점 찾아서 고쳐놓을 수 있어. IoT는 사람, 사물, 서비스 등이 분산된 환경 요소가 상호 협력적으로 정보를 처리한다. 사물 공간 연결 인프라로서 사람의 개입 없이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 이를 통해 시민들이 정보를 손쉽게 제공받음으로써 쉽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커뮤니티의 확대도 촉진이 된다. 이처럼 이제 지능정보기술은 전문 지식과 정보 접근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써 시민이 사회 참여를 위한 효과적 도구를 제작하고 올바른 의견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단락은 뭐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지능정보 기술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
어디에 도움을 줍니다. 뭐 그냥 의 정도 요 정도로 해봅시다. 현재 시빅테크는 정부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혁신을 촉진하려는 열린 정보 운동과 지역사회 활동이나 문제 해결과 관련된 커뮤니티 활동으로 관련되고 있다. 시빅테크가 어떤 식으로 현실에서 나타나나요? 열린 정보 운동, 커뮤니티 활성화. 열린 정보 운동은, 정보 운동은 공공 데이터를 더 활용하기 좋은 형식으로 공개하는 작업이나 바람직한 공공 데이터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공공기관 컨설팅 등이 있다.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모아놓은 데이터가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이렇게 보면서 아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좋겠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야 너네는 이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왜 여기에다가 안 쓰냐? 컨설팅 해주기도 한다고요. 커뮤니티 활동은 시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자금모음, 정보보유, 시민조직운동, 자원공유, 토론 및 토론 개최 등이 있습니다. 얼굴 맞대고 활동하는 거 그거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시비테크는 정보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사회의 공공가치 회복에 기여하고 시민이 사회의 중심 주체로 부상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에 크게 기여한다. 이게 진짜 민주주의 아니야? 또한 시민의 요구를 좀 더 쉽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가 있고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확장된다. 옛날에는 뭐 불만 있으면 직접 찾아가가지고 이거 써야 되는데 지금은 방법이 많지. 시민과 정부 간의 소통에도 기여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민테크 좋은 점에 대해서만 엄청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문제점 얘기할 때 됐지. 왜? 아까도 뒤에 문제 본 것처럼 뭐라고 8번에 보면 윗글과 자료에 공통적으로 드러난 한계점. 지금까지 읽으면서 한계점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한계점. 위에는 다 좋은 건데 시빅테크의 의 한계점이 마지막 단락에 있구나 생각하면 되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나 정보통신기술에 접근에 어려움을 느끼는 특정 계층, 집단이 존재한다. 그렇죠. 이 특정 계층이나 집단 뭐 시빅테크가 가능하게 해줬었던 기계 잘 못 쓰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참여자의 다양성을 제한한다. 맨날 시빅테크 한다라고 모였는데 봤더니 막 70세 이상의 노인들은 또 별로 없어. 이런 것들은 해결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기를 보유하지 못했거나 활용 능력이 미흡한 사람들은 시빅테크 참여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거나 무관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기 보급해라. 활용 능력, 그 기기의 활용 능력 가르쳐 드려라. 이 정도가 해결책이 되겠지. 따라서 시빅테크가 공익 실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현실화하려면 이러한 한계 어떤 거? 여기 분석해서 다양한 지원 방법을 고민을 함께 해야 합니다. 5번 문제 보러 갈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전에 우리 이미 할 수 있는 말들이 있죠. 뭐 중심화제 뭔데? 시빅테크. 시빅테크는 첫 번째 단락에 뭐 문제가 복잡해져서 정부가 스스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났어요. 배경. 시빅테크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이러이러한 의의가 있고 한계가 있다고. 그렇죠? 기훈이 5번에서 몇 번 할 거예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데 정부가 감당할 수 없지. 그래서 시민들이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 이러이러한 수단을 활용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점도 있어.
등장 배경을 제시하고 첫 번째 단락 시빅테크와 관련된 핵심 수단, 인공지능 수단 세 가지 설명을 하고 있다. 물론 그거에 대한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5번에서는 6번 보러 갈게요.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살펴봤더니 공공데이터 문제 오케이. 자, 지문에서 답 찾으러 갈게요. 6번의 1번 공공데이터 개방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시민들이 일방적으로 수용하게 만든다고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 일방적으로 수용하게 만드나? 아니죠. 일방적 하향적 정책 관리를 시민 주도의 자발적 상향식 방향으로 바꿔놨지. 그러니까 6번의 답은 1번이지. 진짜 시험 볼 때 자신 있으면 밑에 거 읽지 말고 넘어가. 2번 공공문제의 성격이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아까 첫 번째 단락에서 본 것 같은데 어디가 있냐? 정부의 노력도 점점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정부가 감당하기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6번의 2번 정부 이러한 이유는 뭐라고? 급격한 사회 문제로 사회 변화로 문제가 복잡해져서 왜 이렇게 됐어?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가 생겼어. 왜? 사회 변화가 가속화되어서. 그러니까 2번도 맞는 얘기지. 6의 3번 시빅테크는 바람직한 공공데이터 개발을 위해 공공기관 컨설팅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혁신을 촉진하기도 한다. 시빅테크는 정부를 감시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을까? 공공기관 컨설팅 같은 것들도 하고 있고 바람직한 공공데이터 개발을 유도도 하죠. 그러니까 나와 있는 4번도 3번도 맞는 얘기. 6의 4번 행정기관 및 공적기관은 자신들이 취득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전자식으로 처리해서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제공하고 있다죠. 공공데이터, 공공기관에서 생성 취득해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니까 4번도 맞는 얘기. 6의 5번 시빅테크는 기술적으로 사회 연결망을 형성하여 지역 공동체와 같은 조직의 매개 없이 전통적인 매개 집단이나 조직 없이 개인 간의 직접 연결을 확대해서 개인을 서로 직접 연결해서 다양한 어쩌고 저쩌고 대안을 공유한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틀린 건 1번. 7번 보러 갈게요. 이거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이거 나는 찾아냈지. 이거야. 2020년 평창이에요. 평창. 그렇다고 합니다. 나 이거 며칠 전에 이거 조사 뭐지? 하면서 봤는데 소방방재 신문이라는 게 있더라고. 인터넷 기사 해가지고 뭐 언론사에 들어가면은 막 이렇게 화면 띄고 온통 광고 뜨잖아요. 거기에 광고가 전부 다 소화기, 가스 누출기, 어쩌고저쩌고 소방 안전소설, 뭐 피난 사다리 이런 광고밖에 없더라고. 근데 2020년 평창이더라. 이런 거 알아내면 너무 기분 좋지 않냐? 내가 생각나는 제일 기억 남는 게 작년에였나? 특허하고 기업 영업 비밀에 관련돼 가지고 특허는 그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이 드나 해가지고 특허 전문으로 하는 그 회사라 그래야 되나? 거기에다 전화해서 얼마나 들어요? 라고 고3인 척하고 물어보고 그랬어요. 기대 이상으로 엄청 친절하게 대답해 주더라고. 그래서 난 아직도 그 아저씨 기억나. 그래서 끊고 나서 생각했지. 요즘 일이 없어서 되게 심심한가. 폭설. 눈보라 때문에 전신주가 쓰러져 화재가 많이 발생했어. 소방관이 출동하기 어렵고 높이 쌓인 눈 속에 마을에 소화전이 묻혀 소화전을 찾지 못해 불을 끄지 못했지.
마을의 몇몇 사람이 이 문제를 보고 SNS에 마을의 문제 상황을 알리고 마을 지도 위에 소화전 위치를 표시한 소화전 입양하기 앱을 만들어서 게시를 했어. 소화전을 입양해서 평소에 내가 관리해 주는 거야. 내 새끼 키우듯이. 필요한 소화전의 정보, 위치 정보는 땡땡시 누리집에 제시된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어. 이거 데이터인데요. 말 빠져 있어요. 공공 데이터예요. 저 앱 만들기 전에 이미 공개되어 있었던 거예요. 마을 주민들은 누리소통망을 통해 마을의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다른 주민들에게도 정보를 공유하고 앱을 통해 소화전을 입양한 마을 주민들은 주민의식을 갖고 소화전 위에 쌓인 눈 치우고 어이구 내 새끼 소화전 치웠어 하면서 눈 치워준대. 집 주변 소화전을 직접 관리를 했다. 폭설로 인해 소방관이 출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화전 빨리 찾아 있을 수 있었고 어쩌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거죠. 어떻게? 공공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게 포인트죠. 못 찾는 거야. 틀린 거 찾는 거죠. 소화전 입양하기 앱을 활용하여 마을 공동체 문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그렇지. 마을 사람들이 앱을 제작하여 소화전의 위치 정보를 공유한 것은 커뮤니티 활동에 해당된다. 괜찮은가? 나쁘지 않은데요. 커뮤니티 활동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니까. 보기에서 마을의 문제 상황과 소화전 입양하기 앱을 누리소통망에 게시한 것은 바람직한 공공 데이터 개발의 유도에 따른 부분? 아니요. 바람직한 공공 데이터는 이미 있었어. 그거를 유용하게 활용한 거지. 이 앱을 만들므로써 바람직한 공공 데이터 빨리 만들어 놔라. 그거는 아니야. 거꾸로지. 이 좋은 데이터를 왜 안 쓰고 있었냐? 이건 보기에 마을 주민들이 소화전을 입양하여 직접 소화전을 관리하는 모습은 시빅테크가 사회의 공공가치 회복에 기여할 수가 있다. 공공가치 회복 기여한다? 소화전 입양하기 앱에서 마을 지도 위에 표시된 소화전의 위치는 정부기관의 어디 땡땡시 홈페이지 공공 데이터로서 시민들에게 제공한 정보를 활용하여 표시한 거다. 그렇죠. 다음 페이지. 시간이 되게 빨리 가. 8번은 여러분들 풀기 할 거고요. 9번 볼게요.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 누구니? 지능정보기술. 그래 있다고 했잖아요. 어디가 있냐? 제가 잘 이해한 아니야 넌 이해 안 해도 돼. 9번에 어디가 있냐? 9번 문제를 풀기 위해선 우린 세 번째 단락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세 번째 단락 띄어넣으러 갈 거예요. 자, 확인합시다. 여러분들은 책 보세요. 9의 1번. 지능정보기술은 시민들이 사회적 의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공유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요? 지능정보기술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게 해줍니다. 나쁘지 않은데? 누구나 원하는 기술을 쉽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공간의 그 제약의 구애를 받지 않고 이런 얘기 있죠? 1번 오케이. 9의 2번 전문 지식에 대한 시민의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 사회 참여를 위한 효과적 도구 제작에 도움을 줍니다.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 얘기 아까 있었는데 오른쪽에 있나? 오케이. 진입 장벽을 낮춰줍니다. 괜찮죠? 9의 3번 발생 가능한 공공 문제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 여기 있네. 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맞죠? 4번 지속적으로 수집된 정보를 사람, 사물 등의 환경 요소로 분산하여 처리함으로써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게 한다.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는 거는 맞죠. 근데 정보를 분산시킨다고?
분산되어 있는 환경 요소가 상호 협력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분산되어 있는 정보가 모여야지. 완전 거꾸로 얘기했는데 4번 틀리죠? 데이터 및 콘텐츠를 사용자 맞춤형으로 가공해서 원하는 정보를 쉽게 활용합니다. 원하는 정보를 쉽게 활용해줍니다. 원하는 정보를 쉽게 활용해줘요. 이 부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맞춤형으로 해서 원하는 정보를 쉽게 처리를 해줍니다. 근데 어디가 있냐? 그러네요. 이 부분으로만 내서 해결이 되겠네. 그래서 9번에 틀린 건 4번. 8번, 10번 두 문제 푸시고 조금 쉬었다 할 거예요. 지금 두 개 시작. 8번, 10번. 지연이 거야. 오케이. 지은이 대답해 줄 거예요. 8번에 몇 번? 그렇죠. 5번. 8번에 5번 확인 한번 하러 갈게요. 공통의 문제점은 뭐예요?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어. 12테크는 사회 문제에 대해 의제를 수립하고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어쩌고 기능 및 활용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만 제공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활용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 필요하고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해결책 같이 들어가 있죠? 5번. 엄청 방심했겠지? 주연이가 10번까지 풀어줄 거거든요. A, B, C, D, E에 대한 것으로 틀린 거. 10번에 답은 몇 번? 그렇죠. 4번. D 있어요. D. 어딨냐? D. 맨 마지막에 있다고? D가? 아, 선제적대요. 10번에 5번. 다양한 대안을 비교한 게 선제적. 문제 터지기 전에 미리 라는 뜻이죠. 됐고요. 다음에 11번부터 14번인데요. 파수꾼. 이건 여러분들이 해요. 네. 그리고 뒤에 나온 내가 너무 좋아하는 주제예요. 외계인 얘기, 외계인. 외계인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외계인 찾는 이야기를 할 거고요. 10분만 쉬었다가 어디 보자. 시간상 15에서 20번까지 요거 확인하고 시간 애매하게 남으면 이따가 파수꾼 여러분들 문제 풀 시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음 시간에 제가 이어서 설명하고 그러면 제가 말 안 해도 알죠? 다음 시간 숙제 뭐다? 4회다. 10분만 쉬었다 할게요.